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주는 단순히 지켜보는 주가 아닙니다. 바이오 빅딜 소식부터 대규모 공시 제기안, 그리고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물가 지표까지. 그야말로 돈이 되는 일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기둥은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뜨겁게 달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둘째, 금리 인하의 속도를 결정할 미국의 12월 CPI와 PPI 물가 성적표. 셋째, 한국은행 금통위의 새해 첫 금리 결정과 반도체 대장주 TSMC의 실적까지. 이런 주에는 무작정 매수하는 묻지마 투자도 무조건 겁먹고 피하는 관망도 정답이 아닙니다. 요일별로 시장의 힘이 어디에 쏠리는지, 그리고 그 힘을 받아낼 찐 수혜주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이번 주 투자 전략 완벽하게 세워보시죠. 순환매의 길목에서 미리 기다리는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일 미국 증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한바탕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됐죠. 고용은 살짝 꺾였는데 시장은 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렸을까요? 먼저 고용 지표부터 볼게요. 비농업 고용이 5만 건 나오면서 예상치인 7만 건을 밑돌았어요. 예전 같으면 경기 침체 아냐? 하고 무서워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세요. 실업률이 4.4%로 오히려 낮게 잡혔거든요. 이건 뭐냐? 경기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내려오는 연착륙 중이라는 확신을 준 거죠. 장 초반에 매물이 좀 나왔지만 결국 이 정도면 금리 내리기도 좋고 경기 부서지는 것도 아니네 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도 랠리의 시작이었죠. 시장을 진짜 뜨겁게 달군 건 트럼프의 한마디였습니다. 갑자기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MBS를 사들여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돈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강제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미니 양적 완화인 셈이죠. 덕분에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거란 기대에 건설주 디아로튼이 7% 넘게 올랐고 집 직접 사주는 아이바잉 업체 오퍼패드는 무려 44%나 폭등했습니다. 유동성의 힘 정말 무섭죠?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나 폭등했어요. 주인공은 TSMC였습니다. 12월 매출이 전년보다 20% 넘게 잘 나오면서 AI 거품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렸죠. 여기에 인텔은 트럼프랑 CEO가 만나서 분위기 좋았다는 소식에 10% 넘게 쌌고요. 마이크론도 판매량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5%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살짝 쉬어갔지만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는 지금 최고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준비해야죠?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증시의 돈 흐름은 어디로 쏠릴까요? 시장의 주인공은 명확합니다. 바로 바이오와 국채 금리입니다. 이날 시장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본 증시 휴장 성년의 날입니다. 이날 일본 시장이 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시아 쪽 수급이 갈 곳을 잃고 한국 시장으로 더 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 초반 변동성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입니다. 드디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이벤트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빅파마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바이오 기업들 이야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날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국채 입찰과 연준 인사 발언입니다. 이날 밤에는 미국에서 3년물,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튀게 되면 성장주, 특히 바이오나 기술주 쪽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낮에는 테마, 밤에는 금리까지 같이 체크해야 되는 하루입니다. 월요일의 타점은 K바이오 관련주 전략입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실질적인 파트너십 가능성이 언급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차세대 항암제 내수파립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미팅이 예정돼 있고요. 글로벌 진출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매드팩토입니다. 항암제 벡토서팁. 이건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기술 이전 애로 협의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츠하이머 그리고 망막 질환 관련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은 미팅 결과에 따라 주가 반응이 빠를 수 있는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독자적인 리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서 기술 수출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 반드시 지켜야 할 매매 전략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장 초반에 뉴스 하나로 갭 띄우면서 올라오는 구간, 거기서 따라 들어가면 이날 같은 날은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눌림목을 꼭 확인하세요. 5일선이나 11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차익 실현은 미루지 마세요. 특별한 공시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장중에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겁니다. 월요일은 지수를 맞추는 날이 아니라 타점을 지키는 날입니다.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팩트를 체크하세요. 특히 바이오 섹터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이름만 언급돼도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실제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미팅이 실질적인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이날 밤 10시 30분 미국에서 12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날 밤은 정말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 노동부로 다 모이는 날이에요. 이 CPI 숫자 하나에 따라 다음날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자금이 어디로 갈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I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 좀 내려갈 수 있겠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게임주, 바이오,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말 그대로 성장주들이 잠깐 파티를 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금리 부담이 다시 부각되면서 성장주는 눌리고 금융주, 보험주 같은 가치주들이 방어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낮에는 테마를 보되 밤에는 CPI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고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납니다. 이번 회담은요, 단순한 외교 이벤트라기보다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너무 거창한 경협을 기대하기보다는 관광, 항공, 지역 인프라 관련주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개선되는지 이 정도를 가볍게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상회담 이슈가 나오면 항상 먼저 반응하는 섹터죠. 대한항공, 하나투어,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게임주 쪽에서는 이 이슈가 제일 큽니다. 위메이드이, 미르앤 모광쌍용이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됩니다. 주목할 종목들입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그리고 낙수효과로는 액션스퀘어, 롱투코리아 이 정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필승 전략 꼭 기억하세요. 출시 당일 주가가 급등한다면 여기서는 재료 소멸을 반드시 의식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수익을 챙기는 분할 매도가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짜 타점은 언제냐? 출시 이후 2에서 3일 정도 중국 앱스토어 순위와 반응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 그때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날 밤 CPI 발표로 지수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의외로 잘 버티는 종목, 즉 상대적 강도가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진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중에 꼭 체크해야 할 변수들입니다. 첫 번째,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입니다.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출근길이 많이 혼잡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물류, 대체 교통수단 관련 테마가 잠깐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 엘리베이터 제공 시입니다. 연지동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 확정 소식이 나올 기한입니다.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실적 발표입니다. 이날 밤에는 JP모건, 델타항공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실적들은 우리 금융주, 항공주의, 미리 보기 성격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화요일 시장은요, 장 초반에는 게임주의 변동성을 보시고 장 후반에는 CPI를 대비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섣불리 따라가기보다는 데이터 확인하고 대응하는 하루, 이렇게 가져가시죠.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요, 정말로 지표 폭탄의 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굵직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괜히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만 딱 잡아야 할 포인트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밤사이 쏟아질 미국 경제지표 3종 세트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밤 미국에서는 생산자물가 지수, PPI, 소매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연달아 발표됩니다. 이렇게 지표가 많을 때는요,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을 위아래로 심하게 흔드는 휩소 즉 속임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무리하게 단타를 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 시장 흔들림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체력이 있는 종목인지 점검하는 날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날 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 실적을 보면요, 미국의 금리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또한 이날 디트로이트 오토쇼 드디어 개막합니다. 북미 최대 자동차 축제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시작됩니다. 주목할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부터 현대모비스, HL만도 같은 대형 전장주들, 그리고 북미 현지 공급망이 탄탄한 화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오토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떴다고 덜컥 따라붙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발표할 미래차 비전, 예를 들면 아이오닉 9 같은 신차나 전략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날 또 하나의 이벤트로 0시를 기점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T로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단기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어디까지나 뉴스성 재료입니다. 이전 이후에 운영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뉴스가 나오는지 이 정도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진짜 핵심은 바로 통합항공사 출범입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 만큼 T 통합 운영이 가져올 비용 절감과 시너지 효과,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실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내 종목의 상대 강도를 확인하세요. 지수가 위아래로 흔들릴 때 내 종목이 시장보다 덜 빠지거나 혹은 먼저 반등하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가짜 반등을 조심하세요. 지표 발표 직후에 거래량 없이 툭 튀어오르는 움직임, 이건 대부분 속임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잡히는 걸 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장이 정신없이 흔들릴 때가요. 사실은 보석 같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원칙대로 단단하게 매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날이자 어쩌면 1월 한 달 수익률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하루입니다. 한쪽에는 금리, 다른 한쪽에는 반도체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통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오전에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 2.50% 동결입니다. 그런데요, 이날은 금리 숫자 자체보다 이창용 총재의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은행주, 보험주 같은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런 톤이라면 이제는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나오면 건설, 부동산, 그리고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성장주들이 반등의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진짜 큰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만 TSMC 실적 발표입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날 오후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TSMC의 실적과 2026년 가이던스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주가를 좌우할 말 그대로 운명의 데스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날의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한지, 둘째, 공장을 더 짓기 위해 투자를 얼마나 늘릴 건지 캐펙스 규모. 이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한미 반도체 같은 소부장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 숫자가 나오자마자 덥석 사지 마세요. 시장이 이 실적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네. 피크아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아직 더 가겠는데 추가 성장으로 보는지 이 해석이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 그 자리가 진짜 타점입니다. 특히 TSMC가 투자를 늘린다는 신호가 나오면요. 국내 HBM 관련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회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 VCM이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즘 롯데가 인적 쇄신, 구조 조정에 꽤 적극적이잖아요. 이번 회의에서 안 팔리는 자산은 정리하고 바이오, AI 같은 신사업 투자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요. 롯데지주,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이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뉴스 모니터링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장중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변수들입니다. 국회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 여부가 걸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은 각별히 조심하세요. LS전선 제공 시 미국 1조 원 규모 히토류 자석 공장 투자권 이날이 제공 시 기한입니다. 확정 소식이 나온다면 히토류 전력 인프라 섹터 쪽으로 강한 테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미국 지표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 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목요일은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장중 대응이 쉽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입니다. 특히 오후에 나올 TSMC 실적, 이걸 잘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주의 마지막 거래일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지수를 확 끌어올릴 만한 강한 호재보다는 정치적 변동성, 정책 리스크가 동시에 얽혀있는 조금은 까다로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 금융지주 관련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자리, 바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라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뭘 보겠다는 거냐면요. CEO를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는지, 이사회가 정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임원 보수 체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정부가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치 금융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외국인 수급, 특히 외국인들이 금융지주를 파는지 다시 담는지 이 흐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날 오후 2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 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이슈는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기업의 실적을 바꾸는 재료냐? 증시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재료냐? 그건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 급등락에 괜히 흥분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날은 차분하게 거리 두는 전략, 이게 정답입니다. 이날 개별 종목 및 공시 타점입니다. 먼저 금융지주주들입니다. KB, 신한하나, 우리 등 전략을 딱 말씀드리면요. 저 PBR 종목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지만 지금은 정부 압박이라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장 초반에 혹시라도 금융주가 급하게 튄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TF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 끝까지 확인한 뒤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F&F입니다. 이날이 바로 테일러메이드 우선 매수권 관련 제공시 기한입니다. 수조 원짜리 글로벌 골프 브랜드를 인수하느냐 마느냐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인수를 하면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인수를 포기하면 성장 동력 잃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어느 쪽이든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시 문구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금요일은 정리의 날입니다. 첫째, 포지션 다이어트. 주말 사이에는 어떤 돌발 변수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금요일답게 아주 좋습니다. 둘째, 미국 산업생산 지표 체크. 이날 밤 미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주 자동차주, 반도체 같은 수출주들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사이 뉴스도 가볍게 체크해두세요. 셋째, 리스크 관리. 정치 뉴스나 정책 발언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홧김에 사고파는 뇌동매매만 안 해도 이날 장은 성공입니다. 금요일은 변동성이 큰 만큼 공격보다는 방어, 수익 추구보다는 계좌 보호, 이 원칙만 지키셔도 충분히 잘하신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할 핵심 일정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이벤트를 맞추는 장이 아니라 그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읽는 장입니다. 월요일 바이오를 시작으로 화요일 게임, 수요일 자동차와 항공, 목요일 반도체, 그리고 금요일 금융까지 섹터별 순환매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뉴스보다 차트를 믿으세요. 재료 소멸인지 시작인지 차트가 말해줍니다. 속도보다 타점에 집중하세요. 급등할 때 쫓아가는 건 내 수익이 아닙니다. 확신보다 분할로 대응하세요. 지표 발표가 많은 만큼 변동성은 분할 매수로 다스려야 합니다.
일정에 따른 선침해, 그리고 예민하게 체크해야 할 제공시 기한 엄수가 이번 주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타점들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차트였습니다.